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4장 제3절 정보 생산 및 전파 단계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보 요구, 기획, 그 다음에 첩보 수집 및 처리 단계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4절 정보 생산 및 전파 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장은 국가정보활동, 정보 생산활동인데 국가정보학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출제된 장입니다. 공부에 집중도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먼저 정보 분석 단계입니다. 정보 분석은 이 정보 분석 단계는 수집된 첩보를 검증 평가해서 정책 결정자가 국가 안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와 정책, 이것은 정보와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국가 현안 파악, 파급 효과 예측, 대응 방안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분석의 실패는 곧 정보 실패로 이어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오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국가 안보 위협과 국가 이익 관련 사안을 정책 결정자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정보 사용자는 대통령과 총리 같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 의회, 언론, 기업, 국민 등이 되겠죠. 분석 내역은 정책 결정자의 요구와 분석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중요도와 우선순위에서 시각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보 분석의 특징으로는 국가정책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가치 지향성이 있고 분석 대상은 기능별, 즉 외교, 국방, 경제, 과학, 보건 등 기능별 기능별 그리고 지역별, 지리정책,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정보 분석은 다양한 수집 수단으로 얻은 첩보를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고 셔먼 켄트는 이것을 지식의 특별한 영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정보 분석은 정책 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핵심 과정이고 그 성공 여부가 국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분석 대상인데요. 분석 대상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된 사실은 지리, 사회, 국문화, 국방 등 관련된 공개 자료로 정보 보고서나 국방백서, 민간연구소, NGO 자료 등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집이 용이하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허위 첩보입니다. 허위 첩보는 상대국이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나 이중 스파이가 누설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보 패턴 분석과 교차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의 분석 대상은 비밀입니다. 비밀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려는 국가 내부의 정책, 경제, 주요 이슈 등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 형태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는 기존의 공개 자료나 비밀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사회적인 불안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의 필요성이 크지요. 예컨대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같은 의문 현상이 이에 해당되겠죠. 요약하면 정보 분석의 대상은 공개된 사실과 허위 첩보, 비밀, 미스터리로 구분되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수집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어서 정보 분석 방법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기술 학파는 구소련의 방식이 되겠죠. 이것은 수집된 첩보를 단순히 가공해서 전문가적인 견해 없이 전달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 해독이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 사회과학 예측 학파인데요. 사회과학 예측 학파는 단순한 현상 서술을 넘어서 인과관계 규명과 미래 예측에 중점을 둡니다. 셔먼 켄트 학파는 공개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과 미래 전망까지 나아가죠. 또한 CIA 국장 윌리엄 컬비도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보 분석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회 분석 학파는 윌모와 켄달의 시각으로 정보 분석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선호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정책 지원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정책 수립 과정과 정책 내용을 반영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주의적인 분석을 중시합니다. 요약하면 기술 학반은 기술적인 가공 중심, 사회과학 예측 학반은 인과 분석과 미래 예측 중심, 기업 분석 학반은 정책 지원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 분석은 아직도 체계적인 학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립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정보의 주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서 일정한 분석법을 고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 분석관들이 실용성과 현장 중심을 중시하여 자신들의 경험적인 전문성을 이론으로 일반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석은 본질적으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보편적인 이론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연구 자체가 부진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정보를 분석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분석 대상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정보가 구체적인 국가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정보 사용자, 즉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해야 분석이 실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 분석의 핵심은 이제 정확성, 적합성, 적시성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먼저 정확성은 분석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적합성은 정보가 관련 정책과 결정 과정에 실제로 필요하고 적절해야 함을 뜻합니다. 적시성은 정보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두고 제공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정제된 정보, 테일러드, 그리고 간결한 정보, 명료한 정보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마크 로렌터는 좋은 정보의 조건으로서 적시성, 적합성, 이해성, 명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정보 분석은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시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어서 정보 분석과 생산 과정인데요. 정보 분석 및 생산 과정은 이제 수집된 첩보를 정책 결정자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는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첩보 평가 단계에서는 국익과 정책과의 연관성, 활용 가능성, 적시성 등을 검토해서 자료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 설정과 검증 단계에서는 수집된 첩보가 사전에 설정한 가설이나 분석 목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 판단 단계에서는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분석된 정보를 종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보고서 작성 단계는 분석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고서나 브리핑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6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제 지연 판단의 원칙은 모든 아이디어가 도출된 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양질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량 양질의 그 원칙은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최적의 아이디어가 선택되고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타가수적의 원칙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더 나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업무 안정감 비례 원칙은 분석관이 업무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지휘 감독의 제약이 적을수록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경쟁 분석의 원칙은 경쟁적인 분석 환경 속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악역 활용의 원칙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팀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창의성이 교양된다는 원리입니다. 요약하면 창의적인 분석은 아이디어의 충분한 축적과 융합, 안정적인 환경, 경쟁과 논쟁 활용을 통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분석 기구의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분산형입니다.
이 분산형은 각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기관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만 조직 업무가 중복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은 모든 정보기관의 자료를 중앙정보기구에서 통합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많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분석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 시 어떤 정정이 어렵다는 점이 되겠죠. 다섯 번째, 경제적인 분산형, 즉 혼합형인데, 이것은 개별 정보기구와 중앙정보기구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기관 간 경쟁을 통해서 분석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동일 사안에 여러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정보분석기구 유형은 분산형, 즉 독립적, 중복 우려가 있는 분산형이 있고요. 중앙집중형, 종합적, 오류 정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 중앙집중형이 있고요. 경쟁적 분산형, 혼합형으로서 경쟁 유도와 반면에 자원 낭비 가능성이 있다는 이 경쟁적 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분석 과정은 최종적으로 첩보를 정책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서 6단계로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첩보의 선택과 분류입니다. 수집 처리된 이제 첩보 중에서 유용한 자료를 선별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이제 제거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기록은 선별된 첩보를 내용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하는 단계가 되겠고, 평가는 이제 첩보 출처와 내용의 신뢰성, 신빙성, 적절성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신뢰성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 신빙성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 적절성은 첩보로서의 가치와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분석은 이제 분류평가된 첩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분석 정보 및 알려진 사실과 비교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고요. 종합은 이제 분석된 정보를 연관성 기준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해석 및 판단 단계에서는 종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단계가 되겠죠. 여기서 나토에서는 이 과정을 대조, 평가, 분석, 종합, 해석, 대평, 분종해 5단계를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정보분석 단계는 선택,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 판단의 흐름으로 첩보를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는 핵심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선기평, 분종해라도 외우면 되겠죠. 첩보를 효과적으로 살려하기 위해서는 분류와 평가 과정이 이제 중요하죠. 먼저 첩보는 유사한 내용을 병치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또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세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체계적인 분류 원칙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첩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분석 과제와의 관련성, 출처 신뢰성, 또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 가능성, 또 국가안보와 연관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첩보 평가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장기적 기만과 선입견, 상대방 사고 방식의 추론 오류, 집단 사고 오류 등으로 인해서 분석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와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보 분석 단계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4절 2항 기술 분석 기법과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서 132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참고로 국가정보학 총론은 현재 종이책과 전자책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종이책은 저와 직접 접촉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책은 각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정보학 문제집이 발간됐습니다. 이 문제집은 2021년부터 2025년 최근 5년 동안 기출제된 7급 9급 문제를 완벽히 복귀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금년도까지도 이제 복귀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유사 문제 유형으로서 250문제 10회분이 수록되어 있고, 또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250문제 10회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